윤석열이 드디어 이성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바보로 보는 걸까요? 윤석열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더 떨어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25%까지 대폭락했다고 하죠? 보통 이 정도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1년 반 넘게 지지율 반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책을 하기 마련입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건 본인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반성을 하고 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윤석열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면서 ARS 조사를 없애고 전화 면접만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째 해오던 방식을 갑자기, 그것도 하필 지지율이 가장 낮은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버린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ARS 방식을 아예 없앤다고 하는데 국내 여론조사가 속한 한국조사협회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 방식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가뜩이나 일 못한다, 소통 못한다, 국민과 언론을 탄압한다는 지적이 팽배한 상황에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내용이 아니라면 한국조사협회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식이 바뀌게 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좀 더 시간을 두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유연함이 없는 걸로 유명합니다. 협회가 마련한 여론조사 기준을 보면 전화면접 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녹음된 목소리나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 방식이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모순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지지율이 실제 선거 결과로도 이어져 왔고요. 단순히 신뢰할 수 없다고 치부하기엔 이들의 논리가 너무 비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 선거까지 진 직후에 이렇게 방식이 바뀐다면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금 이 정부는 온갖 보여주기식 조치는 다 하면서 뒤에는 이렇게 구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괘씸한 겁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방식을 바꾸는 동시에 김기현은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한테 민생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속보이는 행동이죠? 이재명 대표는 분명 오랜 기간, 그것도 여러 번을 대통령한테 회담을 제안했었는데 윤석열은 뻔뻔하게도 제안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 지금까지 야당 대표와 지도부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최악의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기현이 이런 민생회담을 제안했다는 건 너무 속보이는 겁니다. 우선 김기현 체제가 위기입니다. 국힘 내부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게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 라인입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 국힘의 지지율 부진, 내년 총선 미래가 어두운 이유, 모든 게 윤석열의 오른팔인 김기현의 무능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여당에서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인간들을 그대로 앉혀두고 이름 모를 당직자들만 전원 사퇴하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사실상 그 전과 똑같은 사람들만 앉혀놓고도 이걸 쇄신이라고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런 변화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를 안 하는 겁니다. 단순히 진보 성향 지지자들의 여론인 것이 아니라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전통 보수 지역인 TK 쪽에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로 살고 싶으면 김기현을 비롯한 기존 윤석열 라인을 싹 쳐내야 한다는 것인데 정작 그런 건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김기현의 이번 제안이 역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기와 장소, 형식 및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을 했던데 이게 얼마나 치졸하고 얌체 같은 짓이냐 이겁니다. 이걸 지난 1년 반 동안 전혀 안 하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한테 위기가 찾아오니 이제야 민생을 운운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김기현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윤석열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김기현하고 대화한다고 김기현이 과연 윤석열한테 쓴소리를 전달할까요? 김기현도 어쩔 수 없는 윤석열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기분 나빠하거나 심기불편해하는 말들은 전할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이름 없는 주제에 당 대표까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리가 없습니다. 김기현도 윤석열하고 똑같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보고 있으면 화병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정쟁이 아닌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정쟁화하고 정쟁화가 될 만한 짓들만 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니 얼마나 황당한가요? 민생 최우선 행보에 민주당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던데 당신들과 윤석열부터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범죄 피의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펼쳐온 게 당신들입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김기현이 대화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아예 대화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겁니다.
윤석열은 대화할 생각이 없는데 김기현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민생보다 자기 체면을 챙기겠다는 인간인데 민생은 무슨 민생입니까? 야당 대표가 민생회담을 그렇게나 제안을 해왔는데 이를 개무시하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딨나요? 그러면서 마치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생에 관심이 없었고 본인들은 진작에 먼 과거부터 민생에 엄청나게 관심을 두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게 얼마나 뻔뻔하냐 이겁니다. 그렇게 민생을 잘한다는 인간들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은 택시기본 요금이 1,000원이라고 대답하나요? 임기 이후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사실상 후보 시절부터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유부터 설명이 안 됩니다. 윤석열은 용산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몇 년을 들여야 할 대통령실 이전을 불과 2달 만에 결정하고 집행해버렸습니다. 청와대 시스템을 몰라도 너무 모른 거고 무능한 주제에 즉흥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고 고집불통인 성격의 부작용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죠. 청와대는 지난 74년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갖고 온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무, 국정운영, 외교, 안보, 보안,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74년 동안 갖춰져 온 시스템이 불과 2달 만에 버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 관광지로 쓰라고 만들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말도 거짓말이 됐습니다. 청와대 일부 공간은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대통령실이 영빈관 상춘제를 사용한 일수는 110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국내에 있었던 236일 중 46.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영빈관이나 상춘제를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나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청와대 관람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대통령실은 사전 신청과 허가 없이도 청와대를 사용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용산으로 간 건가요? 용산에도 설마 양평처럼 심각한 카르텔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요? 애초에 모든 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영빈관이 모두 떨어져 있는데 업무 효율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못하는 인간이 업무 공간까지 비효율적으로 배치해놨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일하는 회사 사무실은 서초역에 있는데 매일 아침 회의를 해야 하는 회의실은 양재역에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은 고작 5년을 위한 비용 벌이기에 불과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당장 대통령이 바뀌면 이 시스템을 다시 원상복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대체 이걸 왜 우리 세금으로 국민들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혈세를 이따위로 낭비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미 이런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윤석열의 머리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사람 자체가 얼마나 가치 없는지를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찍은 사람들은 이걸 몰랐던 건지 알았는데도 찍은 건지 결국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어차피 바뀌지 않으니 국민들이 바꾸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국민들이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총선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당이 신당을 창당하든 상관없습니다. 윤석열과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사람은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